коллеги. Сегодня у нас запланирована интересная лекция, которую прочитает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Хакбук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им Сан-чоль. Приветствуйте. Как вы видите на экране, лекция называется «Изменение и эволюция новой большой игры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 21 веке. Конкуренция между основными мировыми мягкими силами и реакция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Я думаю, что вообще очень актуальная тема, потому что вы видите,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кто немножко занимается геополитикой, может быть, или по причине того, что вы изучаете на востоковедении, востоковедческие дисциплины, какие изменения происходят в мире, и я думаю, что информация будет полезна для вас, потому что, тем более, что здесь будет говориться о как раз-таки влиянии на стран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Давайте начнем. 그럼 우리 이제 한국어로 할까요? 고개 끄덕 하지 말고 말로 하세요. 여기다 한국어과 전공학생 걸리잖아,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쉬운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지금 길게 제목이 지금 러시아어하고 영어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나라 간의 그 관계, 그걸 뭐라 그러죠? 공식적으로 하는 그 관계들, 외교 관계라고 그러죠. 그 외교 관계의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외교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어떤 그것과 관련된 어떤 구조,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가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나이 많은 세대가 이렇게 답변했던 어떤 그 문화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하도록 하죠. 프로젝트 관련된 적이 되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자,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국제 관계에 있어서 그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тношени에 있어서 раньше вот это когда было только государство или официаль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но уже такого времени через интернетами вот это такие вот традиционные режимами структурой существует другой вот актором на уровне личной. И вот это графика показана, что такие вот мультиакторам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그러니까 외교 관계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국가뿐만 아니라 그 국가보다 더 낮은 단계도 이러한 그 관계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됩니까? 네.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눈 감고 손 들라 그럴까? 자,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전통적인 그러한 외교의 어떤 그 중심이 되는 것을 하드 파워로 부릅니다. 뜨거워를 например, такие вот государства или военные, 그러니까 뭐 정부나 국가, 무역, 공식적인 외교 정책.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면 저 왼쪽에 하드 파워라고 되어 있죠. 그쪽 계열인데 이건 이제 전통적으로 국가들이 수행을 하던 그런 외교죠. 이제 오른쪽에 소프트 파워라고 되어 있는 것들 보면 문화도 있고. 브랜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K-팝, K-컬처, K-푸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소프트 파워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들은 어떤 그 장기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국가가 이거는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자연스러운 어떤 문화 현상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이러한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그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뭐 군대나 경제 이런 저기들이 그 중간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영향을 주고 또 그것들이 이제 소프트 파워 형태, 커뮤니케이션이나 외교 정책이나 경제 협력이나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그것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보여주는 게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receiver, sender 이렇게 돼 있고 그 중간에 그 소프트 파워가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 강의 끝나고 이 파일은 그 여기 남길 테니까 필요한 학생들은 다운 받아서 활용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소프트 파워에는 어떠한 주요 영역들이 있느냐 이렇게 그 7가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는 분야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활용할 것들이 대단히 많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럼 이러한 소프트 파워와 관련되는 어떤 그런 모델들이 그 매우 부강한 나라 강대국이 하는 소프트 파워 모델이 있어요. 이제 미국 모델이 대표적인데 지금 여기 보면 메커니즘 오브 US 소프트 파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것과 비교되는 한국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뭐 저거 앞서 있는 나라긴 하지만 어쨌든 강한 큰 영토나 이런 저기가 아닌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닌 그 차스너이 섹터, 민간 섹터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지는 소프트 파워 모델이 한국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면 그림 형태가 좀 다르죠.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즐기는 어떤 문화적인 그 상품들, 그다음에 뭐 드라마 뭐 이런 저기들, 그다음에 뭐 한국식의 어떤 스타일들 그런 저기들이 어떤 그 특정 국가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돼서 이게 국가는 어떤 공식 영역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카자흐스탄의 이런 문화들을 뭐라 그래요? 91 뭐라 그래요? 큐팝이라 그러죠.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이제 어떤 그 소프트 파워도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 형태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 현상에서 이것들이 어떤 영향력을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이러한 형태로 그 여러 영역들이 관련이 되고 또 디지털 IT 기술 이런 저기들이 관련이 돼서 이것들이 다 합쳐져서 소프트 파워가 되고 이제 오른쪽의 그림은 이러한 것들이 어떤 형태로 관계를 만들어서 개별 영역에서 활동들을 하는지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일 위쪽에서부터 보면 문화, 정치적인 가치, 그다음 보면 이 국제적인 고등교육, 교육, 그다음에 그 바로 아래쪽이 보면 또 그 유명한 교육, 그다음에 이제 그 연구 관련된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또 위쪽으로 올라오면 국제 간의 어떤 그 학술 교류, 여러분들이 교환 학생으로 한국 가는 것도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여기 그 어학연수 오는 것도 이러한 소프트 파워 기반의 국제 교류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외교나 국제 관계의 중요한 행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외교 정책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죠. 자, 그리고 이건 뭐 저기를 하는 건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외국에서 중앙아시아로 들어오는 그러한 소프트 파워, 그게 이제 왼쪽이에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인식인데,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되면서 중앙아시아 영내 또는 외국으로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형태, 그런 형태의 소프트 파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양티원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다른 문화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뭐 이런 저기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요즘 저번에 특강에서 한번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논문 쓰고 할 때 그런 이러한 형태들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쭉 건너가고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언니나 오빠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했던 조사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한국의 어떤 그 대학생들은 또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게 2018년부터 해서 2019년에 발표된 거니까 그 코로나 직전까지의 상황을 이제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또 인하대학교 계시는 또 중앙아시아 연구자로 유명한 성동기 교수님이 같이 했던 과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때도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협조를 해줬습니다. 이때는 특히 그 알마티 같은 경우는 한국어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들을 좀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료 책이 나왔었는데 필요한 학생은 그 오상호 교수님 통해서 얘기를 하면 제가 PDF 파일로 드릴게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은 그 관련되는 현지 자료들, 그런 이용했던 연구소들, 이거는 이제 우즈벡에 있는 오일라라고 하는 청년 문제를 다루는 연구소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왼쪽하고 가운데 있는 저기는 저 보면 알겠지만 그 프리드리 에버르트 재단이라고 여기 독일에서 지원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이 중심이 돼서 발표한 그 당시의 청소년에 대한 어떤 결과들, 오른쪽은 우즈벡에서 나온 그런 책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여러분들은 별로 동의 안 할 수 있지만 그 시기에는 아직까지 그 대통령이 바뀌기 전이어서 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관심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자료들이 있고 역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건 뭐 언제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저희 자료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보면 알겠지만 그 개인의 삶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색깔로 보면 색깔별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한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일 왼쪽에서부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인적인 행복. 그 다음은 가족의 행복. 그 다음은 국가 발전. 그 다음은 모르겠다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죠? 한국이 지금 개인적인 행복이 워낙 높죠. 그만큼 뭐다? 지금 한국의 여러분들 또래들은 국가 발전이나 이런 저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본인의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행복이나 국가 발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다?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나라라는 겁니다.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 자 뭐라고 적혀 있죠? 한국어로 누가 얘기해 보세요. 3, 4학년 정도면 이거 번역해야 되지 않나? 자, 개인적으로 해보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삶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죠. 자, 그러면 제일 왼쪽에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부자. 그죠? 딱 보면 좀 여기서 아까 앞에 봤던 차트하고 딱 연결이 되죠. 개인적인 행복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프레스티지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일반 그
돈 많이 못 벌고 명성만 높은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자기 행복한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같은 또래의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 또는 약간 높은 세대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또래 세대들도 이러한 트렌드에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어떤 물질 중심의 문화에 이렇게 물들어 있다 한국이. 그래서 그 오히려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너무 물질주의적인 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같은 거를 비교하면 이제 또 재미없으니까 좀 바꿨어요. 질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는 이제 바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자, 첫 번째 질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약을 하면 뭐죠?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그 부모님 의견을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 거냐 그런 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한국이 좀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결혼은 자신이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심지어 뭐죠? 한 10% 20% 넘는 적이가 뭐라고 돼 있어요? 결혼 아예 안 한다라고 얘기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도 경제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을 지금 따라가는 그런 적인데 별로 사회적인 측면에서나 여러분들 개인의 어떤 행복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결정은 아닙니다. 그 어떤 그 보즈로스트가 있으면 그 보즈로스트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사회적인 일들. 그러한 것들은 꼭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질문 뭐라고 돼 있죠? 경쟁이 시작하면 전쟁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자, 첫 번째 답이 뭐였죠? 참여하겠습니다. 참전한 그러니까 이 자발적으로 참전한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라에서 도망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어떤 나라가 가장 이렇게 부정적입니까? 전쟁에 대해서? 이게 한국이죠. 43%가 다른 나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어떤 인디비주얼이죠. 그러한 성향을 보여주는데 반면에 중앙아시아 국가 카자흐나 우즈벡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이제 희생을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바람직한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카자흐스탄도 경제가 더 발전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대답의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대상으로 하면 이게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거짓말 하던지 아, 있을까요? 자 이거는 이제 비율을 보면 자주 한다 이렇게 뭐 별로 안 돼요. 그런데 그래도 가끔씩은 한다. 어디가 좀 비율이 가장 높습니까? 한국이 높아요. 가끔 거짓말 한다예요. 비율이 가장 높은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보다는 여기보다는 여기 사회는 그래도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좀 정직함을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 여기는 이제 뭐를 물어봤습니까? 자 시험 보는데 부정행위를 했어요. 친구가. 자, 그러면 이제 그 부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중앙아시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면 뭐다? 이거는 부정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죠? 그런 비율이 25%밖에 안 되고 오히려 뭐예요? 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향 때문에 그 지금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발전과 관련된 사회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공무원 대상으로 보루지아에 대한 사크라시니안 이걸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런가요? 친구가 부정행위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 한국 학생들은 그 친구가 부정행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까보를 합니다. 왜? 그 학생이 좋은 점수를 받으면 자기가 낮은 점수를 받는데 그래서 그거를 못 참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부정적인 측면이긴 한데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카자흐스탄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더 회사에서 이제와 관련돼서 회사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이제 좀 리프라블라는 저기를 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기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재미있는 부분이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죠? 그 나차들한테 뭘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비율이 한국 못지않게 높습니다. 그만큼 뭐다? 이 사회나 회사에서 어떤 이 정직함, 체스머스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다? 그게 개인의 문제로 다가오면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 좀 더 많은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본인의 미래와 관련된 의사 결정 이것들에 대한 답변들인데, 자 뭐죠? 해외로 유학을 가야 되는데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뭡니까? 돌아온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우즈벡은 드바짜짜진, 카자흐는 드바짜짜진, 우즈벡은 소르크바, 가레인, 똑같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죠? 부모님 말과는 상관없이 본인이 그냥 결정한다. 그러니까 안 돌아오겠다는 비율이 다 높은데 유난히 한국이 더 높다. 이거는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그거하고 연관시켜보면 되죠. 뭐가 제일 중요했어요? 행복에 있어서. 개인의 행복이었죠. 그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81%가 어쨌든 안 돌아간다. 이제 그런 저기가 여기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도 보면 내 일은 내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 2번이나 3번의 답은 뭐다? 개인주의가 얼마나 강하냐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카자흐스탄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도 좀 앞으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과도 차이가 있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에도 경제 발전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를 보여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 또 여기서 이제 뭘 묻고 있죠? 거의 다 끝나가요. 다음은 여러분들 질문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이 뭐였죠? 뭐 대답해 볼 사람. 명시하고 그래도 됩니다. 국가 발전을 위한 필요한 게 뭐냐?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나라별 좀 다른데 여기서 이제 관심 있는 것들은 뭐예요? 카자흐스탄에서 보면 여러분들 지금 겪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어저께 그 프랄타이에서도 그 얘기 나왔었죠. 데모크라티자지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카자흐스탄이. 한국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갔기 때문에 저렇게 낮게 나오는 거고 우즈벡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아직 없습니다. 반면에 우즈벡은 이제 가장 높게 나온 게 뭐예요? 경제적인 발전. 한 지금 카자흐스탄보다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 뒤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에서 보면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 뭐예요? 세 번째, 라슈레니의 소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어떤 이 사회적으로 그 배드니한 그런 사람들한테 대한 보너시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라빈너의 오피스가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카자흐스탄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교육 개혁. 그러니까 그 아마 이냐즈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보면 그 평소에 학교 안 나오다가 시험 기간 지나고 나면 이제 학장님이나 이렇게 학교 교직원 찾아가서 이렇게 좀 주고 점수 달라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가장 높게 답변하는 게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그 부정부패가 아직까지 거기는 좀 만연이 돼 있죠. 반면에 한국이나 카자흐스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발전이 있다라는 게 이러한 답변에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적인 참여예요. 그러니까 국가 뭐 선거나 이런 저기에 참여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참여 안 한다는 답변이 카자흐, 우즈벡, 한국 다 높게 나옵니다. 그만큼 뭐다?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들의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러한 결정들인데 여러분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참여 그러한 것들도 중요합니다. 투표 같은 거 하면 꼭 참여를 하세요. 그 다음에 또 그래픽으로 돌아와서 뭐 이거 굳이 설명 안 해요.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 비교를 했는데 국가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나라. 이건 현실적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2019년의 얘기인데 지금은 좀 바뀌었죠. 지금은 어쨌든 카자흐스탄 같은나 우즈벡 모두 중국이 거의 1, 2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에 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안 했던 거예요. 중국이 이 어떤 이미지가 좋아진 거는 이제 팬데믹 때 중국이 많은 지원을 해 볼씩 다리 내리돌이. 그러니까 영토적으로 보면 매우 작죠. Teritoria очень маленький, но это экономический сил влияние большой, чем сравнительный территорий.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국어를 전공을 하고 있고 또 한국과 그의 관계에 나중에 일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무리합니다. 또 여기 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발쇼이즘이 생겼어요. 그럼 깍들었지. 그랬더니 여기도 흥미로운 부분들이 나타나죠. 한국은 딱 뭐예요? 제일 높은 게 집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을 보면
한국보다는 좀 집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죠?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사회적인 영역에 대한 어떤 기부 뭐 이런 저기들도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은 제로죠. 뭐하고 똑같아요? 제일 앞에서 얘기했던 개인주의가 매우 강하다. 그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공동체를 중시하는 그러한 정통들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에서 잘 보존이 됐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결혼과 관련돼서 경제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그 배우자 될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얼마나 따지느냐 했더니 불행히도 한국은 뭐예요? 매우 많이 따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은 그런 부분들이 낮다. 그만큼보다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그 사람들의 어떤 하락들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떤 퍼스펙티브 같은 거, 주행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는데 경제적인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게 이 결과들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축하느냐,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그 비율이 낮아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어떤 발전의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매우 바람직한 측면이다. 그런 면에서 어떤 발전의 가능성이 한국보다는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에는 카자흐스탄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뭐 잘 아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 맞나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맞나요? 아니면 틀렸나요? 여기서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한 6년, 7년 전 얘기니까 여기서 이제 변화가 있는 거는 그 4번 정도 이게 좀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1번도 좀 더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삼성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 중국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 K-팝, 한국 자동차 이런 저기들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관심들이 많다. 여러분들하고 같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과 좀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다음에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또 물어봤는데 이제 한국에 방문하는 경우 주로 뭐 때문에 가냐 했는데 자 여기서 뭐가 보여요? 좀 다양하죠. 관광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일하러 가는 건데 21% 이거는 그 일리갈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가는 그게 가능해지긴 하지만 그다음에 그 의료관광 여기도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지금도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이 가능한 게 뭐죠? 한국에 여러분들 무비자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한국을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되죠. 물론 지금 중국하고 카자흐스탄도 무비자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동아시아 쪽의 여러 나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좀 경험을 해보고 어떤 그 카자흐스탄의 발전에 어떤 형태로 도움이 되는지 그러한 인식들을 좀 더 확산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할 얘기는 거의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나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일 마지막 장면에 그 제 메일 주소하고 그다음에 왓츠앱이나 텔레그램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계정이 나와 있으니까 뭐 카자흐가 됐든 러시아어가 됐든 한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질문을 하십시오. 그럼 한국에서라도 여러분들한테 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필요한 학생들은 오상호 교수님한테 얘기하셔서 컴퓨터에서 나오는 거 받아가세요. 질문 해주세요. 자, 317번 질문 하나 해주세요. 뭐 여기 꼭 이거에 관련된 질문 안 해도 돼요. 참고로 저는 K-팝을 잘 모릅니다. 뭐 이렇게 BTS니 뭐 이런 적이니 뭐 그런 적이 물어보면 저는 다 못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한국 사람들이 국가 발전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게 좀 믿을 수가 없네요. 그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개인들 간의 콘쿠렌시아, 경쟁이 심해서 경쟁이 심해서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카자흐스탄에서도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런 형태로 변해가요. 어떤 특정 나라나 민족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발전이 개인의 발전과 협처인 게 아니에요. 그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어느 정도? 발전돼야 개인이 발전되는 게 사람이 발전, 민구가 발전되는 게 아닌데. 어느 정도 국가가 경제적인 발전이 되면 그게 이제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 상관없이 됩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도 지금 보기에는 얼마 안 남았어요. Если Казахстан будет в это глобальный и сейчас страны список, тогда будет таким ситуация тоже получается.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거의 모든 국가에서 다 나타나고 그러니까 지금 유럽 국가들 보면 지금 문제가 뭐예요? Европейские страны, как вот это конфликт между Россией, что они делают? 그 지금 전쟁을 하겠다고 네. 그 젊은 사람들 이렇게 군대로 이렇게 네. 그 이렇게 불러들이는데 참여를 안 해요.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이미 그 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문예푸쇼라고는 이런 거예요. Вот это не мой личный дела. Вот это дела государства. 그런 게 강해지고 그래서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렌덴지아가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자, 또 질문. 한국에는 왜 개인주의가 강합니까? 개인주의가 왜 강하냐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개인 간의 경쟁이 대단히 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시험 보고 학점 주잖아요. 그죠? 그 저기도 보면 뭐 프리드맷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로 따지면 자초세에 해당되는 그런 과목들이 있고 그 또 어떤 과목들은 그 클래스를 듣는 학생들 간의 순위를 매겨요. 빼로 따로 있지 이래가지고 이 그 니스콜키 프로젝트 발루자에 비속기 악쟁기 아스탈렉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친구 같은 수업을 듣는 다른 친구가 시험을 잘 보면 이건 뭐예요?
나는 마이너스죠. 그죠? 이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인데 뭐 이렇게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한국은 그렇게 가버리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 개인주의가 그럼 나쁘냐?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인주의가 너무 강하면 국가가 이렇게 적절한 그 발전의 모델들을 이끌어 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전 세계 국가들이 카자흐스탄의 발전에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러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현재 이제 가운데서 어떤 이미 이제 발전한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떤 그 부정적인 그러한 경험들 그것들이 이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이런 국가들에서는 나타날지 말지에 대해서 매우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일상들이 이렇게 전체로 보였을 때 그게 어떤 트렌드를 보여주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아까 조사에서 보여줬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나 관심도 그런 저기를 봤을 때 유럽 국가나 한국이 경험했던 어떤 심한 개인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은 더 낮다고 지금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결과가 나겠죠. 그만큼 뭐다? 아직까지 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의 어떤 그 스메이니 트라지지, 그죠? 스메이니 이덴티노스지 이게 훨씬 강한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잘 그 보존하고 잘 지키면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개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떨어지는 순간 그러면 개인 발전과 국가 발전은 별개의 그런 말씀들을 좀 더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그 옵시아스 베네첼라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들, 오시아스 바치 이런 저기들도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네, 하세요.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무슨 부대가 많이 있는데 네. 한국에도 있어요. 심지어 독일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톰프로튼 체스네 가스타이스가 스트라나 리소시스트부이. 그로 이제 그거는 상대적인 개념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런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어떤 나라에서 그게 고름자예요. 그런데 또 어떤 나라에서 그게 고름자가 아니야. 그럼 어떤 절대적인 스탠다드한 노름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단지 발전한 선진국에서 그게 이제 부정부패라고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인덱스를 발표를 하죠. 그건 이제 선진국의 입장에서 본 그 인덱스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뭐 이렇게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걔가 국가의 어떤 공동체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어떤 서방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중심의 가치관에서는 이제 그게 마치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나 유럽을 가도 부정부패 많아요. 지금 당장 뭐죠? 며칠 전에 그 이미그라치오네 볼리치카가 뭐 했어요? 일반적인 그 아비치네이 그 그라즈다닌 에샤 저기한테 뭐 했어요? 리스트를 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그 이제 사투르닉들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금 부정부패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얘기 안 해요. 이건 그러니까 자신들한테 부정적인 것들은 지금 미국이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떤 계속 이렇게 영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너무 외국에서 발표하는 고룹지아에 대한 지표들 그건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떤 절대적인 적도 아니고 그러고 어떤 아까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까
액자면 관련해서 나하고 친구 뭐 이런 데 관련되면 예, 고급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건 더 크게 보면 뭐다? 아직까지 여기는 공동체 중심의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런 현상들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부정부패는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다 존재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그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보면 부정부패인데 당사자가 보면 부정부패가 아닌 상대적인 인식이에요. 절대적인 인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왜 이렇게 나빠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또 У меня есть вопрос. Можно я? Пожалуйста. 네, 강의 감사합니다. 조금 다른 질문이지만 요즘 소프트웨어보다 스마트폰을 발전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정치하는 나라 중국이라고 할 수 있나? 아니면 다른 나라도 뭐 스마트폰 가는 길인지 그리고 그거 하나이면 둘째는 한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소프트웨어가 어느 만큼 뭐 흥미가 있냐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바꾸고 어느 정도 바꾸고 있는지 뭐가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스마트 파워는 어떤 하드 파워나 소프트 파워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고 그 어떤 디바이스예요.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하드 파워가 소프트 파워에 반영되는 방식이 스마트 파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SNS 통해서 뭐 이렇게 접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스마트 파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하드 파워나 소프트 파워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고 이거 두 개를 연결해 일종의 메소디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특정 나라에 대해서 어떤 공연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뭐 영화 시사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전시회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해야 되는 적이었는데 요즘은 뭐다 그거를 다 어떻게 SNS나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이렇게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소프트 파워라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어떤 메소디카의 일환이다 이렇게 들어갔고 한국의 스마트 파워, 소프트 파워, 중앙아시아에 대한 뭐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활동을 해서 카자흐스탄의 소프트 파워가 한국 사회에도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큐파 팬클럽이 있긴 한데 나인티원 팬클럽이 있긴 한데 너무나 소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NS 통해서 아니면 뭐 여기 연수 오는 한국 학생들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것도 좋은데 한국 거 무조건 이렇게 받아들인 그게 아니라 여기 거를 한국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알려주고 그들이 좋아하게 만들죠. 그렇게 해야지 한국과 카자흐스탄,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는 균등하게 장기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어 전공이지만 여러분들이 배운 한국어를 통해서 한국 학생들이나 한국의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뭐 SNS에 카자흐스탄의 어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문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질문. Последний. Можно? Ага. Давайте мы с вами рассмотрим политику нашей соседней страны. Соседней именно Казахстана страны. Возьмем пример Китая. Пример Китая, как вы сами говорили, на soft power, если мы разговариваем с вами на эту тему, может заметно увидеть конкретно рост, развитие именно этой силы soft power, конкретно в регионе Африки. То есть, как это можно увидеть? Инвестиция в развитие градостроения, постоянное развитие какой-то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развитие именно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области. Сейчас же мы наблюдаем заметный рост именно влияния со стороны Китая на наш Казахстан. Именно сейчас, если вы можете заметить, в 2010 году, либо в 2013 году влияние Китая было не особо большим на Казахстан. Оно было заметно меньше. Заметно больше было развитие именно политика soft power именно со стороны Южной Кореи. И поэтому, но сейчас, в современной тенденции, в 2025 году, мы можем сами заметить то, что в Казахстане очень много, очень большое пошло влияние со стороны Китая, резкое и агрессивное. И теперь хочется задаться вопросом, сейчас политика Кореи, именно Южной Кореи, наш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государством между двумя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какое же будет либо изменение в сторону soft power? Будет ли оно более агрессивным, чтобы конкурировать со стороны soft power политики Китая и России? Либо же все же политика Кореи будет soft power постепенно снижать влияние на нашу страну? Вот это запись от вас. Вот это линия о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т вас. Если ваше требование это большой, тогда один шаг. И вот это влияние еще большое. Но если у вас интереса нету, тогда сокращай. Ну вот это механизм корейский soft power. Вот что пока, но американский и китайский и российский soft power базами их экономическое влияние. И потом государство активно пропагандировать свою культуру. Из-за этого китайский модель похож на американский модель. Но корейский модель не такого. Из-за этого казахстанский модель тоже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какой-то корейский модель. Из-за этого, вы как считаете? Как думаете, США и Китай? Они дружны? А Россия дружны? Это империи, которые захватывают другие страны. Чаще всего мы можем привести пример России. Но Китай делает немного по-другому снова же. Потому что Китай таким направлением поздно начинал. Из-за этого они активные двигаются в та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Потому что они все могут решать это. Если государство решает, тогда все они занимают об этом. Вот, но вы уже знаете, что у вас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к китайской культуре. А телевизор показано? Нет. Вот это ошибки китайских soft power. Вот и тоже, например, и наш работающий институт компьютер. Да. Вот знаете, что они делают? Тогда не здесь, многие университеты в Казахстане и Узбекистане временно сокращали число студентов, число кафедр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место они ширили китайский. Вот это что особенности китайский soft power. Из-за этого без требования на это местный, они просто открыли п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е. Из-за этого они не могут продолжать длинный срок. Но это корейский модель. Вот что государство ничего не делает. Если требования есть, открыли. Из-за этого вот что об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тоже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ли 세종학당. Вот тоже они сначала попросили, вот что есть требования. Тогда они помогают. Из-за этого здесь активно принимали. Из-за этого это влияние таким soft power базами языкознание, культурное знание продолжировать. Вот это разница. Из-за этого модель, например, США, Китай, Россия, Англия, вот это таком система,
soft power что даже как исторически свой опытом или экономическое влияние. Вот прямой соединяет soft power. Из-за этого они не так считали вот таким фактором, что местные требования. Ну, корейский модель или казахский модель или вот это немецкий или французский, наоборот. Они сразу сначала это считали, там есть требования, он начинает. Ну, таким вот большой страна, наоборот. Вот они не так считают вот это требования. Сразу делают, как пропаганды. Вот это разница. Из-за этого по моему зрению, что пока Россия тоже вот очень вот сильно вот попробует вот таким стратегия. Ну я думаю, я не знаю вот это какие результаты будет. Но я так считаю, что не так перспективный. Потому что, ну это дискуссии многие они хотели вот это учить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а потом как? Но Америка пока уже сокращили вот это пути иммиграцию в Америку. Да. Тогда вот политика и настоящая ситуация так совпадает. Вот значит, что их влияние сокращается. Вот. Из-за этого вот это надо читать вот оба механизма. Другой. Из-за этого я думаю, не так боятся это китайский это мягкий. Да. И наоборот, уже это китайцами не официально активно принимали soft power 자극해서 ну если это цензурами, интернет цензурами, государство, они игнорируют. Через VPN они активно смотрели вот и использовали. Из-за этого самое главное, что на soft power местные требования, местное понимание. Все? Да. Спасибо. 네, 질문이 더 많겠지만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특강 이것은 마치고 오늘 바쁘신 시간 중에도 그 21세기 중아시아 소프트파워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김상철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